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 대구입니다. 대구에는 가을 바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요. 무슨 바람인지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감성에 여행할 수 있는 성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한번 가보시죠. 자, 레디고. 바람이 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진 몰라도 하나 확실한 건 있죠. 어디서 출발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의 성지, 발길을 이끄는 자연의 성지, 가을 바람이 불어 더 좋은 대구의 길을 걸어봅니다. 오늘 떠나볼 첫 번째 여행지는요, 대구 도동입니다. 지나던 발길도 절로 멈추게 하는 풍경 맛집이죠. 여기서 무려 50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동네 터줏대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찾아온 곳은요, 대구에서 1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1호라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첫 번째는 1호를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아마 저분이신 것 같아요. 가서 만나보고 모든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호 소개의 안녕하세요. 일기 해설자 등장.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뭐 해설사님이시죠?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했는데 대구에서 1호, 그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1호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뭐가 1호라는 얘기? 뭐가 첫 번째 1호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자그마한 산에 저렇게 자생하는 척백나무가 바로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제1호입니다. 이 측백나무가 천연기념물이라 이 말씀이죠? 예, 천년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호라 이거죠? 예, 의미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자생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자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구에서 제일 남쪽이, 대구가 제일 남쪽인 지역보다는 더 위쪽인 지역에서는 발견됐는데, 대구라는 제일 남쪽 지역에서 자생지가 발견돼서 굉장히 식물적으로, 식생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치가 해서, 있다? 예,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치가 해서, 있다. 예, 바로 그런 1호. 의미예요? 예, 1호로. 가치가 있다. 예. 아주 운치가 있고 멋이 있어요. 예. 그좀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나요? 천연기념물이라서 건너가지는 못하고 예. 이쪽에 한번 가면 볼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한번 가보시죠. 가보세요. 예, 예. 먼 발치에서만 보는 게 서운긴 해도 천연기념물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니 감수해야겠죠. 떨어진 열매를 키워 심어 그 아들격인 후계목들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저 열매가 많이 달려있네요. 네. 어? 보면 열매가 아주 많죠. 예. 왕성한데? 저거는 기름으로도 쓰고 이러니까. 아, 측백나무 과거에, 기름? 예, 예. 아. 과거에 우리가 유용하게 썼죠. 네. 약재로도 쓰고 이러는데 맞아요. 요즘 안 쓰다 보니까 어. 심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씨 말려가지고 예. 깨물어 먹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기름이 나온다고.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500년 이상이 됐는데 저 보존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그 국가유산청과 동구청에서 바로 복원 사업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복원한다? 그러니까 네. 자생지라도 일정 정도는 사람의 노력으로서 네. 복원 보존 운동을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원 사업을 거치고 나면 네. 훨씬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동감입니다. 복원 사업을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다녀갈 수 있겠어요. 푸른 측백나무 숲을 벗삼아 과거에는 대구에서 영천이나 경주로 오가는 길손들이 쉬었다 가곤 했다고 해요. 저도 오늘 갈 길이 머니 이 속부터 든든히 채우고 가려고요. 바로 앞 소문난 맛집이라는데 밖에서부터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 더운데 뭘 이렇게 끓이고 계세요? 요 온물을 지금 현재 끓이고 있습니다. 온물? 온물이 뭐야? 이 온물, 옷딱에 들어가는 원액인데 아. 저희 집이 옷딱 전문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예, 아버님 하시는 방식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럼 뭐? 그러니까요. 자, 이제 국물 맛의 핵심 기대하시라. 그럼 이게 예, 온나무예요? 예, 온나무. 와 이게 그러니까 보양탕이구나. 그렇지. 보양. 여기 1시간 반 되면은 노란색이고, 예. 2시간 반 되면은 포도주색이고, 아. 4시간이 넘으면은 이런 갈색이 나옵니다. 색깔이 시간대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죠. 딴 음식은 맛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 온물은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원하다. 합니다. 예. 예, 먹고 싶네요. 그 여기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요? 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갈게요. 네. 오케이. 들어가는 재료도 특별할 게 없어요. 비법이 있다면 아버지 때부터 2대째 재료부터 공들이고 옛 요리 방식 그대로를 고수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장의 30년 넘은 손맛까지 곁들여져서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금세 뚝딱 차려집니다. 와, 이 김 좀 보세요. 보글보글 먹으면 야, 침샘을 자극합니다. 이 냄새와 우리 김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물입니다. 국물이다 보니까 국물을 이제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해가지고 취향에 따라 파를 이제 이어가 드십니다. 자, 먹고 싶어요.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다시 봐도 군침 돕니다. 딱입니다. 일단은 닭다리를 먼저 집으셨어. 그 다음에 오늘 귀한 손님 자 오셨기 때문에 국물을 집어넣으시고 자, 이제 저걸 일단 제가 뜯겠습니다. 예. 자, 이 최주봉이 얼른 먹어볼게요. 예. 와, 이 비주얼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딱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이 비주얼. 와. 그 다음에 이제 간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약간.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 된 신한 소금을 그 직접 볶아가 제가 천일염. 빻아가지고 천일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게 웬 호강인가요? 역시 생각하던 대로야. 이제 닭다리 뜯으면 되죠. 네. 요거를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합니다. 쫄깃쫄깃. 사장님, 예. 기가 막히네.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옷 백숙 전문이라면서.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어? 아버님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 고향이 여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이 옷딱으로 이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버님을 이제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렸는데 아버님이 아주 그 완쾌가 완전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 아버님이 시작하고 이제 제가 이제 2대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정성이 깃들어선지 국물 맛도 더 진하게 느껴지네요. 음식에 자부심이 있으니 어디 다른 메뉴가 더 필요할까요? 맛있어. 맛있죠? 아까 느낀 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부엌 불 떼는 거 보고 놀랐어요. 4시간, 5시간 불을 떼신다면서. 그게 얼마나 이 더위에. 응? 힘드셨죠? 제일 힘들었는 게 아버님 따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 메뉴도 그 아버지 거 그대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냥 손님들한테 내놓는군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먹고 나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고맙다. 들을 때 고맙다. 그 인사를 최고 많이 들어요. 고맙다는 인사. 그거 제일 고마운 거지, 뭐. 그게 감사한 거지. 그걸 감사하다.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어린애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를 들고 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3대가 같이 오니까 야. 너무 이제 좋은 거죠. 보람이 있으시겠다. 보람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3대까지 올 정도면은 보람 있잖아요. 이거 장사 오래오래 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보양식을 먹네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좋은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끝까지 먹고 튼튼하게 잘 걷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걸음도 절로 힘이 나니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봅니다. 풍광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이 되는 대구 미술관으로 먼저 향했지요. 대구 미술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왔고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미술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기대가 되네요. 들어다 보니까요, 아 이거 뷰가 너무 좋네요. 팔공산도 바라보이고 가을 바람도 불고 풍경이 참 예쁜데 이런 곳에 대구 미술관이 딱 들어 앉아 있는데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셨다시피 정말 아름다운 자연 안에 네. 대구미술관이 이렇게 안겨져 있습니다. 대구시립미술관은 2011년 5월 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 치면 한 14년 정도 된 미술관이고요. 매해마다 한 10회 정도의 전시뿐만이 아니라 미술관이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전시, 소장, 연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많은 관람객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성장하는 과정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그럼? 미술관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뭐부터 보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러면 뭐 아무데나 볼 거니까. 그러면 과거이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여러분도 잘 따라오세요. 먼저 3층 특별 전시장부터 구경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미술을 이끈 대구 출신의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매일 한 편씩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꽤 실감나죠? 미술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 미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기분마저 드네요. 와.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환상적이네요. 네. 물이만 뭐, 이렇게 차오르는 그렇지. 느낌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초현대주의 그 영상을 통해서 네. 이 화가들의 그런 저런 추상적인 걸 보니까 네. 옛날 사람으로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꾸 시대가 변화가면서 우리 화가들이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네. 깜짝 놀랄 수 있게. 네, 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작업이 저 작품은 아니고요. 뭐 회화 작업도 있고 미디어 작업도 그렇겠죠. 있지만 그걸 더 확장해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용해서 미술관을 또는 맞아. 미술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되게 미술관 오면은 실증 나고 지루하고 그럴 수 따분하잖아요.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호감이 가고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한 예술가들. 그 위대한 예술가들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 곳이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 바로 아카이브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잠시 또 들렀다가 그래요? 가시겠어요? 그럼 가봐야죠. 네, 네, 한번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여기구나. 네. 아카이브. 옆을 따라 걸으면 바로 만나는 이곳. 대구 미술관이 요새 가장 공들이고 있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라고 해요. 미술관이라고 해서 단순히 작품만 보고 즐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근현대 미술의 역사는 물론이고 대구 작가들이 걸어온 발자취 그 면면을 함께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대구 미술 작가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 곳.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카이브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카이브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소장품 이외에 미술의 역사라든지 네, 흐름을 알 수 있는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공간은 이제 미술 공부하는 사람,
또 미술 공부하는 학생과 선생님 네.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겠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곳을 사랑하시고 또 이곳 이외에도 저희가 미술정보센터라는 곳도 있어서 이 양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죠. 와, 이건 뭐 거기다가 작품 근처에서 자유롭게 인증샷도 찍을 수가 있어서 요새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시가 상시 대기 중이라 언제 찾아도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거. 얼마 전에 이웃 사촌까지 생기면서 이 일대가 더욱 시선이 집중돼 가지고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는 거. 저긴 뭐예요? 저기도 우리 대구 미술관인 모양인데? 네, 걸어서 얼마 안 되는 한 2분 정도의 거리인데요. 바로 앞에. 네, 대구 미술관은 아니고 대구 간송미술관입니다. 어. 네, 간송미술관이 9월 3일에 퍼블릭 오픈을 하고 지금 이틀째 되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 분주하게 많이 오세요. 왜 미술관이 앞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야? 뭐야? 경쟁이 아니고요. 전통과 근현대가 같이 있는 곳. 예. 네, 시대를 넘나들며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상생이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아주 그냥 멋있네요. 네. 근데 앞으로 이 미술관에 대한 무슨 계획도 있고 목표가 또 있네. 뭐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넓고 웅장한 미술관에 거의 반 정도만 한 14년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이나 올 12월 달부터 이 남은 반 정도의 공간을 미술관으로 모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꽉 차. 네, 꽉 차게 되고요. 뭐 보이는 수장고라든지 예. 언제나 미술관에 오시면 대구의 근현대 미술을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도 마련이 되고요. 이 미술관에 오시면 하루를 꼬박 보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길은 몇 발자국만 걸어도 바람 사이로 이 향기가 날아들어요. 눈치채셨나요? 대구에는 카페 거리가 몇 개 있어요. 앞산 카페 거리, 동성로 카페 거리, 수성못 카페 거리 등등 있는데 그래서 대구를 카페 도시라고 불리는 모양이죠. 그리고 커피의 도시로 불리고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대구에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려고 가보시죠. 대구에 지금의 커피 문화 바람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 그래서인지 커피 애호가라면 꼭 다녀가는 성지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요. 들어서자마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풍경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와, 이게 뭐야? 아니 서부 영화에서 본 열차. 와, 방앗간 같기도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대표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보셨습니다. 이게 브라질에서 커피 이제 선별하던 커피 방앗간에서 사용하던 커피 선별기예요. 방앗간에서? 네, 맞습니다. 커피 방앗간. 예, 우리는 이제 살 이렇게 정미하는 방앗간이 있지만 브라질에는 커피 이제 체리를 이렇게 선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식으로 표현하면 커피 방앗간이죠. 예. 야, 근데 대단히 커요. 이 사이즈는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예.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2개?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 박물관 하나 있고 예. 브라질 박물관을 또 들어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우리나라에 좀 기증해 주면 안 되겠는가. 전 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청을 들어줬습니다. 와, 브라보. 아무튼 힘드셨고 대단하셔요. 네.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놓기만 오면 뭐예요? 이게 그냥 보라고 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거 그냥 상징성만 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어쨌든 이 카페에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에 대한 느낌도 많이 중요하니까 하우징을 만들었어요. 하우징을. 혹시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음악 소리. 네.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음악도 너무 좋고 이 계절하고 딱 잘 어울리고 창 너머로 바로 보이는 뷰하고도 잘 어울려요. 음악과 이 공간하고.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1세대 바리스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제가 커피를 시작한 것은 87년 말. 그러니까 뭐 한 40년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게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때는 뭐 커피가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 같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커피를 몰랐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잘하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 네. 앞서가셨구나. 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뭐 보고 배워야 될 모델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제 몸이 마루타고 또 뭐 그때만 해도 이게 사회적 시선이 커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친지조차도 니 다방 하나. 다방. 니 다방 한다며.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다방 소리 들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뭐 지금은 전화위복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까지 하셨고. 그런데 이 기계만 보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네요. 이 커피를 볶아서 그 볶는 과정 좀 보고 싶어. 그리고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커피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한번 보시면 왜 나중에 이 맛이 어떻게 해서 이 맛이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의구심이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거든요. 네. 그 현장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 나선 곳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곳 커피의 맛 비결이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품질 좋은 생두를 찾아 직접 전 세계 약 30개국을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세계 1등으로 꼽히는 과테말라의 한 커피 농장과도 독점 계약을 맺고 있대요. 저도 맡아봐도 돼요? 그럼요. 풍미부터 다릅니다. 와, 역시 이 향이야. 오, 예, 굿. 오, 이야. 공장 내부가 어마어마하네. 나 이렇게 큰 이 커피 볶는 건 처음 봤어. 로스팅 하는 데는. 다른 데는 소규모로만 봤는데, 이게 그럼 원두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또 원두는 이 3대륙에서 다시 갖고 오는데요. 주력 커피들은 중남미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중남미? 네. 그리고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지금 맡은 커피가 어디 거예요? 여기 이번에 한 거는 에티오피아 커피예요. 에티오피아 커피. 그래서 향이 좋구나. 그래서 제가 이 추억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커피. 그 맛 좀 볼 수 있어요? 네. 게다가 1세대 바리스타의 커피라니요. 맛이 더 궁금해지네요. 40년 내공이 쌓였어도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린 이 순간만큼은 늘 설레고 떨린대요. 향도 좋지만은 우리 좀 대표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이거 휘젓고 있는, 그 딸고 있는 이게 주전자입니까? 주전자 개념이죠? 네, 주전자죠. 그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무슨 오리 주둥이 같이. 이걸 이제 커피를 드립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좀 다른 일반 주전자와 좀 다르게 물 내려가는 어떤 속도라든지 온도의 보존성 그리고 이 그립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적용된 주전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전자를 가지고 한 20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환상의 짝꿍이 빚어낸 커피 한 잔. 덕분에 건너라 고난했던 길 위에서 잠시 한숨 돌려봅니다. 오, 야, 오랜만에 맡아보는 에티오피아 커피. 옛날에 그 느낌 맞습니까?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시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커피 향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 커피를 한두 잔 마시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 커피를 가지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커피의 제일 본래의 본성은 향입니다. 그 향에 대한 기억이 있고 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이 가을에 네. 제가 감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 뒤 바라보니까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 기택스도 깃발처럼. 네, 맞죠. 저건 무슨 의미예요? 바람을 보려고요. 바람을 보려고. 저거는 지금 펄럭펄럭 끓이는 것은 사실 바람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바람의 손짓이고.
뭐 불멍, 물멍하지만 바람멍도 좋습니다. 좋네요. 바람멍. 좋은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마음속에 잔잔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면요. 이번에는 한때 마음의 돌풍을 일으킨 추억의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러 발길을 옮겨봅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건 미남들이 쫙 서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 공간이 아주 멋진데요. 여긴 또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20년 넘게 수집한 피규어들을 전시한 곳입니다. 희귀한 제품들 또 워낙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준비한 곳인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귀한 제품.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넘게 수집하셨는데 다 20년 동안 뭘 수집하셨어요? 이 공간에는 없고요. 한층 올라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총 하나 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피규어라고 해서 사실 이 손바닥만한 것만 떠올렸는데 상상 그 이상이에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크고 작은 소품들은 물론이고 야 히어로도 완벽 재현. 영화 수십 편은 갖다 놓은 것 마냥 구경거리가 한가득이에요. 아주 캐스팅부터 화려합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이게 다 몇 점이나 될까? 알고 계세요? 몇 점인지? 몇 점인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좀 오래 모으다 보니까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몇만 점? 몇천 점 정도 될 것 같고. 몇천 점. 예. 여기는 그 중에서 이제 좀 소개하고 싶은 거나 좀 특징 있는 걸로 해서 한 300점에서 400점 정도 선정해서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300, 400 정도가 여기다 전시해 놨군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준비하셨어? 어디서 구하셨어? 사셨어? 뭐 당연히 구매를 했고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극장에 가서 처음 본 영화가 스타워즈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스타워즈? 네, 이제 디자이너라는 꿈도 키우게 됐고 그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계속 소품을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영화 관련된 이런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피규어라는 캐릭터를 제가 발견해서 20대 초반부터 지금 계속 수습을 해서 이렇게 갤러리까지 만들게 온 됐습니다. 정성을 다 바쳐서 이거 수집하셨구나.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에 나왔다는 그 명화 같은 거 영화도 있어요. 뭐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영화가 있는데 아버지? 대부가요. 갓파더. 네, 맞습니다. 알파치노. 네, 그것도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준비했습니다. 예. 형님. 이게 웬일인가요? 저의 인생 영화 그 주인공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한동안 푹 빠져서 잠 못 자던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와, 이 마론 브란도 그 모습이 아주 거의 정확해. 약간의 파란 눈이면서 올백으로 올린 거. 야, 이거 디테일하네요. 대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아주 엄청 좋아하죠. 이거 아들까지나 더 좋아해. 알파치노. 내가 이거 보려고 영화를 몇 번 본 줄 아세요? 1, 3편까지. 최고 인기였다고 그때. 이 작품의 또 포인트는 대부가 또 음악이 영화 음악 유명하잖아요. 음악. 예, 뮤직. 이거를 같이 들으시면 아마 더 감동이 배가 되실 겁니다. 음악 큐. 이 음악 나오면서 옛날 생각이 쫙 흘러가요. 로마의 이태리 그 지역에 살던 모습, 옛날에 대대로 내려왔던 자기들 가족 저기 세상 넘어서 나오는 거. 그러면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뿌리를 내렸던 그 상상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배경음악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뭐 빅 히트였죠. 뭐 시청률도 그렇고. 오랜만에 들어본 대부 배경음악이었습니다. 명작이 주는 감동은 세대 불문, 국적 불문이죠. 눈 돌리는 것마다 감탄이 절로 나니 아이들 손에 이끌려 왔다가 어째 어른들이 더 좋아하게 생겼어요. 시험도. 오, 컸어요. 이야, 죽지 않은 사나이. 요새는 이게 피규어들도 계속 이게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 사람과 같으면 실리콘에다가 수염이랑 머리카락 일일이 다 심어서 한정판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이 많은 걸 다 어디서 또 만날까요? 전 세계 한정판 피규어들이 죄다 모였으니 미국 본고장에서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유, 덕분에 구경 한번 제대로 합니다. 야, 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많은 작품을 수집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게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보관이 더 힘듭니다. 보관이 힘들지. 그건 그렇고 이 뒤에 보이는 거 이거 왜 갖다 놨어? 이게 저희 전시관의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이야? 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제가 모은 것 중에 가장 아끼는 제품입니다. 가장 아끼는 대표님이 이게 뭔데? 이게 이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에 떠 있는 이 데스스타라는 이제 별이에요. 이게 워낙 디테일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온 이 제품으로 나온 게 없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너무 갖고 싶다 보니까 국내 전문가한테 이걸 찾아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이 1년 반 동안 제작을 해서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국내 작가의 제품이구나.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시면 이 작품을 보고 궁금해서 가장 물어볼 것 좋아하세요. 같아. 네, 가장 좋아하세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 뭐 다른 목표라든 계획 뭐 다른 거 있어요? 꿈이 있다면 조금 더 제가 사람들한테 함께 하고 싶은,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더 마련을 해서 창고에 있는 것들도 같이 나와서 햇빛을 보게. 네, 햇빛을 봐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더 확장해서 만드는 게 공간을 확장하고 싶다. 네. 이건 뭐 아이들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 또 나 같은 어른들도 와서 함께 공유하면은 오래오래 머리에 기억할 거 있을까? 그리고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동, 투머치 감동이 막 일어나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길을 나서 보는데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해요. 책과 미술이 만났다는데 그 낯선 조합에 벌써 이름부터 색다릅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도서관을 내가 잘못 찾아온 거야. 아트 도서관은 뭐고 도서관은 뭐야? 이게 또 먹거리 파요 카페예요. 요즘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모양이죠. 도서관도 하면서 먹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양이라 뭐 들어가 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낯설수록 더 끌리는 법이잖아요. 내부로 들어서니까 그 정체성이 대본에 드러납니다. 미술관 같기도 하고 또 도서관 같기도 하죠. 주인장이 40년간 직접 발품 팔아가며 수집한 거라는데 책만 해도 어림잡아서 한 10만 권은 넘는다고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난 저한테는 이런 게 좀 생소하거든요. 여기는 이게 뭐야? 도서관도 안 갔고 무슨 전시회장도 갔고 말이죠. 일단은 복합문화공간이지만은 복합. 정체성은 미술 전문 도서관. 미술 전문 도서관. 예, 제가 국내 처음으로 2014년 7월 17일 날 여기 이 장소가 아니고 예. 원래 만촌동에서 국내 최초 미술 전문 도서관을 개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세요. 예, 2010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2021년도 이 자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개관하게 되었죠.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모든 미술과 관련된 책들이라네요. 1800년대 제작된 홀리 바이블부터 반고흐, 렘브란트, 호크니 등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자료들까지 전 세계 희귀본, 귀중본 다 모여 있어 외국에서도 찾아온대요. 여기는 주로 건축 쪽에 많습니다. 와, 여기 이건 뭐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뭐야? 아니 이거는 이건 또 독특하네. 뭐야? 화법복인데 예. 샘플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편하게. 우와, 이게 뭐야? 와, 예쁘기도 하고. 오, 야, 그리고 또, 우와, 이거 넘길수록 또 새로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애기들이나 엄마들은 참 좋아하겠어요. 예, 아이들도 막 신기하고 또 신기하죠. 어른들도 어른들도 내가 예. 신기하면 다 신기하지. 그렇죠. 뭐. 신기하면 다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와. 누군가 관심 갖고 보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에 더욱 온 힘을 쏟고 있다는데요.
귀중한 문화예술을 미래 세대에 물려준다는 사명감으로 벌써 10년째 운영해오고 있지만은 개인이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힘에 부칠 때도 많다고 해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요. 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전에도 여기 무슨 어려운 일 같은 거 있으셨죠? 예, 2010년도 8월이죠.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화재가 났었어요. 가지고 뭐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 주위의 도움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다시 재기를 했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또 큰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국을 다 뒤졌다. 그런데 없더라.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 가르치던데. 여기에 있더라. 가르치던데 혹시 간장님 일책이 있어요 하면 제가 검색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희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보람도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다른 뭐 또 계획이라든지 뭐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술 전문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개인의 여력은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 컨텐츠가 지금 우리가 한 10만 건이 넘는데 한 100만 건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제가 다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의 미래 문화선으로 넘기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게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되겠죠? 되겠죠? 예, 아까 믿음이 있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되리라 믿습니다. 예. 예. 책을 통해 미술을 만났다면요. 이번엔 자연이 빚어낸 작품을 만나볼까 합니다. 대구 동무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전엔 밖에만 나가도 흔한 게 이거였죠. 바로 나비 말이에요. 요즘은 전 같지 않게 얼굴 보기가 영 쉽지 않아졌는데 그래서 이런 공간이 더 소중한 이유겠지요. 지금 오다 보니까요. 이곳이 아름다워요. 주변에 이렇게 호수도 있고. 예, 수변을 끼고 있는 뭐 산책로가 있다 보니까 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조금 먼 곳에서도 일부러 산책하러 오시고 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기는 나비 생태학습관입니다. 보통 곤충이라면은 뭐 징그럽고 뭐 혐오스러워서 좀 싫어하는데 나비라 그러면은 좀 더 친숙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나비 주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전시관입니다. 나비가 꽤 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한 300여 종 좀 모자르게 분포를 하는데 저희들은 5객과 한 150여 종 정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150 종류.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럼 외국 정도 와 있나요? 외국 정도 좀 비교해 보라고 일부를 좀 전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비는 꽃가루를 옮기며 식물의 번식을 돕는 참 고마운 존재지요. 최근에 기후가 변화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점점 그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데 여기서 나비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덤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까지 공부하니 이거야말로 나비 효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전나비,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건데 호랑나비, 흰나비 그러면 또 부전은 작고 알록달록하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놀이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조약돌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세부치라든지 그거를 가공해 놓은 거를 부전이라고 해서 요 나비가 이제 작고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그렇다해서 붙여진 이래요. 여성들 액세서리로 많이 했잖아요. 저런 조그만 액세서리. 예, 그렇죠? 나비 액세서리. 나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부전이라 해서 그게 부전이라고. 그렇군요. 부전 나비과. 나비도 백문이 불여일견 저를 따라와 보세요. 보이시죠? 이 안은 온통 나비 천국이자 나비들 천국이에요. 나비, 노란 나비, 흰 나비, 무슨 뭐 별거 다 있네. 와, 야야야야야. 와. 봄부터 가을까진 여기서, 그리고 겨울에는 별도의 온실에서
자체 증식에 성공한 5종류의 나비들을 가까이 볼 수 있다는데요. 언제든 나비를 만날 수 있는 데가 전국에서 손꼽힌다고 해요. 좋아에다가 이제 저희들 활동 시간도 체크 포인트. 화창한 날에 오전 10시 사이에서 12시까지가 꽃에 앉아 꿀 빠는 시간이래요. 요게 기후는 어때요? 지금 이 기후 약간 더워야 나비들이 좋아하나요? 나비는 조금 사람들이 느낄 때 조금 후덥지근한 온도. 후덥지근. 더워야 되겠네. 27도, 뭐 한 30도 그 정도 선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걸로 그래요?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비들이 먹는 먹이도 다 다르죠. 예, 어릴 때, 유충일 때 뭐 먹이 식물로 쓰이는 식물들이 나비 뭐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거의 다 틀립니다. 일부는 뭐 호랑나비과 같은 경우는 운양가 식물을 주로 먹이 식물로 하고 아까 전에 봤던 이 남방오색나비는 고구마를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표범나비는 제비꽃류, 제비꽃류 그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갉아먹고 이제 한 달 정도를 커서 성장을 해서 이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자연 속에 있는 나비들은 바로 여기가 놀이터일 거예요. 어디 나비뿐일까요? 때마침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오니 산책 삼아 거닐기에도 딱입니다. 가까이에 이런 멋진 풍경들을 품고 있는 대구는 언제든 길떠나기 참 좋은 도시지요. 대구의 가을 바람을 따라왔는데 아주 제대로 보고 가는 것 같네. 일단 물을 보니까 좋고요. 산을 보니까 좋고 나비를 봐서 좋고 예? 이런 구색이 안 맞지만 재미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가을 아니에요. 바람이 선선히 부는데 어떠세요, 주무관님은? 예, 오늘 무척 뭐 가을이 시작된 것처럼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주말이라도 뭐 가족분들과 봉문공원에 뭐 산책 겸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래에 저희들 단산지 산책로 정비공사도 해서 산책하기도 좋고 예. 그리고 살아있는 나비도 상시 보실 수 있고 예. 그리고 9월부터 저희들 풀벌레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으니 풀벌레도 구경하시고 모처럼 뭐 주말에 나오셔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대로 가을이 돌아왔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제대로 한번 만끽하시려면 그냥 TV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이 시야, 이 산과 물과 강을 바라보시면 더 큰 감탄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복무공원까지 왔다면 바로 옆에 여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대구 불로동입니다. 요새 이곳이요 인생사진의 명소로 통한대요. 여기 와 보니까요 네. 풍경이 너무 예뻐, 그죠? 아름답고. 네. 여기가 딱 보니까 무슨 무덤이야. 맞아요. 무덤이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저렇게 무덤이 많아서 이곳의 제목이 불로동 고분군입니다. 불로동 고분군. 네네.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1500년 전. 네네. 야, 대구에는 이런 고분군이 4-5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이곳이 1978년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저는 이 태구에 네, 고분이 있는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어. 맞아요. 저는 경주나 맞아요. 고성만 알았어요. 서울에는 왕릉이 있고 경주에는 천마총이라든가 그렇지, 천마총. 황금대총 같은 이런 왕무덤. 왕의 무덤이 있는데 이 대구는 대구에는 경주의 주변 도시로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지배 세력들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음이 이 무덤군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대구에도 고분군이 있다. 알아주십시오. 대구에도 고분군이 있다. 네. 예. 이제 여기에서 말씀 그만하시고 네. 저기 올라가서 말씀 좀 재밌게 해주세요. 올라가서 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가십시다. 가시죠. 네. 넉넉 잡아 10분이면 꼭대기까지 오른다고 해서 얼른 길을 재촉해 보는데 언덕이라 좀 가파라도 반겨지는 길동부까지 있으니까 뭐 걷는 길이 훨씬 수월합니다. 무덤이라는 것도 금세 잊었지 뭐해요. 이게 무슨 꽃이야? 이쁘죠? 요거는 무릇이라고 무릇꽃이에요. 꽃무릇? 네네.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석산이 피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같은 과예요. 무릇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
이게 다 무덤이죠. 무덤이죠? 네. 야, 이거 옛날 같으면 애기 어린애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무덤 사이 뭐 무서웠죠. 공동묘지라도 못 다니는 거지.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참 평화롭죠. 아, 좋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기 몇 년 전에 형성된 곳이라 그랬죠? 이거 1500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가 함께 살아오신 여기 와 보니까요. 네. 갑작스레 나훈아 씨의 노래가 생각나.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맞아요. 꽃무릇이 피었어. 제비꽃이 아니다. 불로동 고분군에는 이렇게 꽃무릇이 꽃무릇이 피었습니다. 피었다. 가보실까요? 가시죠.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맞아요. 노래 한 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마냥 걷기 좋은 길입니다. 1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명당짜리였겠지요. 규모도 대단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분만 무려 270기가 넘는데요. 우리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고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고분을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여기 고분군은 전체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발굴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1930년대 한번 발굴이 됐고 1960년대 발굴이 됐고 그때는 우리가 문화재라는 것이 귀한 줄을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여기 있는 고분군 두 구회를 91호분, 93호분을 정식으로 제대로 발굴을 했어요. 이렇게 발굴을 해서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여기는 가족 무덤이었을 것이다. 가족 무덤이다. 예, 그리고 부장품으로 다양한 토기들이 출토가 됐는데 그 안에서 닭뼈, 생선뼈, 말뼈가 나왔고요. 특이하게 상어뼈가 나왔어요. 상어뼈. 네, 상어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어뼈가 이 무덤의 의식 안에 들어갔던 거고요. 현재도 이 지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상어를 사용합니다. 그 상어를 돈백이라고 해가지고 상어 돈백이.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아주 기이 여기고 그런 있어서. 전통이 있군요. 네. 아주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 네, 그래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선조들이 살았던 과거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까지 여기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곤 하죠. 바람 속에서 논이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이는 여정의 끝에 다다르고 또 어떤 이는 인생의 꽃길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길을 걸어가겠지요. 자, 감성 여행 성지로 떠오는 대구의 가을 여행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자, 이 바람이 오래오래 사라지지 않고 해풍처럼 활활 타오르는 바람처럼 오래오래 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태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계절 따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연의 바람도 또 누군가에 의해 잔잔히 일어나는 미풍도 때론 시작이란 이름을 넘어선 거센 문화의 열풍도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나갈지 내일의 길이 더욱 궁금한 곳. 가을 바람이 불면 대구 감성여행 어떠실까요?